조금 전에 현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내부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내부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심야에 단톡방이 있었나 봐요. 네, 거기서 아마 이제 의원들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을 한 것 같고. 의원들끼리 아마 이제 김남국 의원이 조홍천 의원 보고 조홍천 의원이 계속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자 폭탄이란 말은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슈화돼서 좋을 게 없는데 왜 자꾸 이슈하냐 이런 얘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단톡방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묻기보다는 이런 거는 사실은 개인톡으로 하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는 얘기지. 일단 의견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공유하는 자리인데 굳이 뭐 제가 보기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한데 이게 또 언론에 나온 것도 좀 왜냐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심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톡방이라는 게? 다른 뭐 의원총회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 네.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톡방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나온 것도 좀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근데 조홍천 의원님 말씀도 저는 뭐 들을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이거를 당 대표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 얘기한 거예요. 지도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뭐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당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저는 아마 이런 얘기들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휘발성이 있는 게 이제 지금 대선 경선으로 국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아마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나뉘잖아요. 그러면 아마 서로 이게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또 막 법적으로 막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좀 막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당원 게시판에도 굉장히 보면 이제 심한 욕설도 많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도부에서도 고민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송영길 당 대표 지도부를 만난 자리도 오프라인 모임도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좀 당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끝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지금 보면 부동산 특위위원장도 전격 교체하고 어떤 좀 당내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민주당 안에서? 뭐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현충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제복 입은 분들,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참 소홀했던 것 같다는 자기 아들의 이야기도 전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약간의 변화의 사인으로 읽힙니다. 특히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발언을 했던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한 것도 평가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5명 장관의 인사청문회 채택 과정에서 과거처럼 무조건 5명의 후보를 비호하면서 임명 강행 기조로 청와대와 발을 맞출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첫 단추부터 봐야 되고 송영길 대표 위로는 청와대의 압박을 받겠죠. 그동안 하던 대로 친문 원팀으로 가자. 그리고 아래로는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용민 의원 등 여전히 당내 강성 친문 지지 세력의 인기에 힘입어서 인기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해야 된다. 또 검찰 개혁해야 되고 언론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원들이 꽤 많아요. 최고위원회에도 다수 입성해 있고요. 네. 위와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중간에 끼어 있는 형국인데 과연 본인의 소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애매모호하게 별 다를 바 없는 재보궐 참패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일단은 장관 인사청문회 채택 과정부터 지켜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평론가님께서는 송영길 대표가 끼어 있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송영길 대표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본인의 원하는 뭐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의지도 강하고 지금 아마 지금 뭐 부동산 특위위원장도 교체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을 염두에 뒀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마 사무총장도 보면 사무총장이나 수석 대변인이나 다 보면 기존에 뭐 줄이라고 하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변화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하고 이제 자꾸 충돌을 얘기하는데요. 최고위원들 지금 뭐 김영민 최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개혁과 민생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민생과 개혁이 과연 배치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력 면에서는 뭐 송영길 대표가 뭐 훨씬 어찌 보면 지금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고 송영길 의원은 5선에 뭐 인천시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뭐 충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저는 변화 쇄신 이 당대표 나오는 과정에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 걸 저는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일 어린이날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